자, 10월 24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내용은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HTML 태그의 속성 그리고 CSS 관련된 기능을 제어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HTML 태그를 제어하는 경우는 사실 이미지 태그 말고 이미지 태그랑 링크 정도 외에는 거의 접근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왜냐면 다른 부분들이 전부 CSS를 제어하는 거랑 겹치기 때문에 CSS를 쓸 일이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던 1번 예제하고 2번 예제, 그 중에 2번 예제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1번 예제가 비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를 교체하는 거는 웹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요. 자, 3번 파일을, 오늘 3번 파일부터 이제 바로 예제 들어갈 거예요. 이번 교시에 이제 3, 4, 5번 요 세 가지를 다 진행을 할 건데 3번은 HTML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태그나 붙잡고 div 태그를 대표할게요. 보통 HTML 태그를 공부하는 동안은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속성인데 뭐냐면은 속성 이름이요. 데이터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백이 하나 긋고요. 요 뒤에 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성의 역할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쓸 값을 숨겨놓는 용도예요. 이 데이터 속성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화면이나 아니면은 HTML 자체 기능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안 줘요. 단지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끌어다 쓸 변수 값을 숨겨놓는 용도다. 자, 이 속성들을 통칭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CSS는 없고요. 버튼 태그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 속성이 mybt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 속성 같은 경우는 지금 CSS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갖다 쓰려고 해놓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네임이라는 속성이 똑같이 있는데 값이 각각 다르죠. 자바스크립트와 바닐라. 데이터 에이지라는 속성이 20과 15. 데이터 컬러, 데이터 백그라운드. 이런 식의 속성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만 먼저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HTML5부터는 모든 HTML 태그 안에 데이터 빼기, 그 다음에 별표는 all이란 뜻이에요. 아무 속성이나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경우 임의로 정할 수 있고요. HTML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에 쓸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킨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btn, 그럼 쿼리 셀렉트 all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반복문 돌렸고요. 반복문 돌리는 동안 그 안에서 V를 갖고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자, 그럼 요 두 개한테 동시에 클릭 이벤트를 적용한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요 두 번째 버튼이 클릭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V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 안에서 돌고 있는 거니까 어떤 건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벤트 처리되는 콜백 함수의 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2.current target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동시에 이벤트를 걸고 있더라도 클릭이 발생한 딱 하나의 그 태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즉 여기서는 클릭된 그 버튼을 뜻하는 거예요. 그 태그한테 데이터셋 점 헬로 월드. 자, 지금 값을 대입하고 있죠? 뭔가 넣어주라는 거죠. 데이터셋 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의미가 데이터 빼기 헬로 월드인 거예요. 이점 커런트 타겟점 데이터셋의 네임. 요거는 데이터 네임이라는 속성인 거예요. 이 속성의 값을 변수에 담아요. 그리고 또 클릭된 버튼에 데이터 에이지 속성의 값을 변수에 담아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한테 이너 HTML 넣어줍니다. 이름 콜론 네임 플러스 나이 콜론 에이지. 문자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자, 이점 커런트 타겟 이벤트가 발생한 대상에서 데이터셋의 테스트. 이거는 데이터 테스트라고 하는 값이겠죠. 근데 아까 위에 HTML 봤을 때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undefined가 출력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버튼을 보면은 데이터 네임, 데이터 에이지, 데이터 컬러, 데이터 백그라운드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일단 버튼을 클릭하면은 클릭된 자신한테 데이터셋의 헬로월드라는 거에다 뭔가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 헬로월드라는 속성이 없으니까 일단 만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변수 값을 HTML 태그에 임시로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name과 age라는 값 두 개를 아까 변수에 담았죠? 이걸 콘솔에다 콘솔이라고 하는 id를 갖는 태그에다 출력을 했어요. 여기다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콘솔 쪽에서는 undefined, 데이터 테스트라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 화면이 갱신되는 거죠. 자, 또 다른 활용 사례. 자, CSS 선택자에서 대괄호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HTML 태그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A에 href라고 걸면은 href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A 태그예요. 자, 그럼 이건 데이터 컬러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태그를 가져옵니다. 반복 돌고요. 그래서 스스로의 이 부위가 반복 도는 와중에 스스로잖아요. 스스로의 데이터셋 컬러 속성을 CSS 컬러에 넣어줘요. 밑에도 데이터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태그를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데이터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의 값을 갖고 있는 애들을 스스로의 스타일의 배경 색깔로 넣어줘요. 라고 하면은 CSS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 속성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스타일스를 강제로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음 예제 살펴보기 위해서요. 코드를 단계별로 일단 좀 나눌게요.
자, 간만에 CSS 보는 거니까 좀 친절하게 해보죠. 자, 탭 페이지에요. 일단 요 링크 4개가 있고요. 밑에 박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얘네들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출시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SS 코드부터 볼게요. 자, 일단 바디 태그 안에 전체 폰트 패밀리를 아리알이랑 글꼴로 넣어줘요. 이게 영문 전용 폰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탭 버튼 그룹이라고 해서 링크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링크 4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감싸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삐져나가지 말라고 걸어주고 테두리를 하나 쳤어요. 배경 색깔 회색, 연한 회색으로 주고요. 자, 테두리 쳐진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이 안에 있는 링크들이 가로로 배치될 텐데 이거를 미리 준 이유는 요 링크한테 지금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링크한테 이따가 내가 사이즈를 주고 싶어요. 그럼 일단 링크한테 사이즈 주려면 디스플레이 블록을 먼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플레이 블록이니까 이렇게 박스처럼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탭 버튼 그룹에 미리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미리 준 거예요. 그럼 블록을 줘도 옆으로 가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인허릿. 인허릿은요, 아무 속성이나 붙잡고 인허릿은 부모 태그 값을 상속받으라는 얘기예요. 최소 넓이는 100픽셀.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넓이 기본 100픽셀은 가져간 거죠. 최소 넓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위드스라고 해보죠. 화면상에 변한 거 없죠. 근데 버튼이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글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넓이 100픽셀이면 어떻게 된다? 사이즈 고정. 그럼 이렇게 삐져나가 버린다고요. 삐져나가거나 줄바꿈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으면 이거 기준으로 줄바꿈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넓이를 100픽셀로 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많아지면 맥스는 지정 안 했으니까 늘어나겠죠. 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패딩이나 테두리가 전체 밖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요 위드스 영역 안에서 안으로 잡히게 하는 속성이에요. 자, 테두리 없앴고 아웃라인 논. 아웃라인이 뭐냐면 이렇게 링크 같은 걸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포커스가 갔을 때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걸 이렇게 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탭키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아까 그 탭키 줬을 때 이동되는 그 테두리 라인을 없애줘요. 자, 여백 가로 14 세로 16.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크기, 정렬, 밑줄 빼기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형태가 여러 개가 있으면 보통 첫 번째 버튼은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클릭할 때마다 선택된 상태를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 커서 포인터, 마우스 커서 모양 만들어주고 트랜지션 0.3초. 자, 그 다음에 요 버튼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을 바꿉니다. 트랜지션 안 주면 확확 바뀌는데 트랜지션을 살짝 주면은 뭔가 스르륵 하는 효과가 좀 느낌이 나요. 0.3초라서 너무 티 안 난다고요? 1초면 속 터진다니까. 3초면은 환장합니다.
되게 무겁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가 그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받는 경우는요, 이 탭 버튼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하나 같이 줘요. 지금 여기 보면은 A 클래스, A 태그들 중에 전부 탭 버튼을 기본으로 가져가요. 기본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첫 번째 거에 있죠. 얘만 지금 배경 색깔을 살짝 다르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만 이렇게 색깔이 좀 도드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 액티브 클래스를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게 바뀔 거 아니에요. 버튼 부분 됐고요. 자, 이제 요 각각의 페이지들한테 탭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줘놨어요. 요 각각의 페이지를 좀 영역을 잡아줘야죠. 자, 탭 페이지. 여백 잡아주고, 테두리 잡아주고, 그러면은 위에 버튼들도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얘네들도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그러면은 선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없애려고요. 보더 탐분. 겹치는 부분 없어졌죠? 그리고 일단 다 숨겨요.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숨겨줘요. 여기 첫 번째 div만 액티브를 줬어요. 아까 그래서 버튼에 대한 액티브 클래스가 옮겨 다닐 때 div에 대한 액티브도 같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나왔죠? 이제 클릭하면서 이벤트를 걸 차례입니다. 점 탭 버튼. 아까 링크 태그예요. 링크. 얘네한테 반복 돌면서 이벤트를 걸 거예요. 한꺼번에 이벤트 걸었죠? 자, 그러면 요 반복 도는 와중에 i는 현재 원소의 인덱스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클릭된 버튼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요. 일단. 그리고 클릭된 항목에 get attribute HTML 속성이죠. href 속성을 가져와요. 자, 그럼 각각의 링크는 HTML 속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볼까요? 샵 뉴욕. 내가 관여하고자 하는 대상에 ID 값을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클릭하면 내가 관여하고자 하는 항목에 ID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href 속성에 있는 값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이 지금 샵 뉴욕이다. id를 href 값을 가져왔더니 요거다. 그러면 일단 얘는 요대로 일단 1달러를 짓고요. 자, 그 다음에 탭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에 대해서 반복을 또 돌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드는 뭐냐면은 지금 위에 있는 코드는 얘네한테 싹 반복 돌면서 하나하나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얘네들이 클릭했을 때 동작할 기능을 걸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얘를 클릭했다 라고 하면은 몇 번째 항목인지를 일단 i로 가져오고 href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중에 하나라도 클릭하면은 얘네에 대해서 반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탭 btn에 대해서 쿼리 셀렉터 all 해서 가져온 다음에 반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링크를 클릭하면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얘한테서는 오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클릭된 항목한테 넣어줘야 되죠. 근데
클릭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다음에 뭐 클릭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다 반복 돌리면서 그냥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액티브라는 클래스 다 빼버려요. 그리고 클릭된 거 하나만 콕 집어서 액티브를 다시 넣어줘요. 얘를 클릭하면은 얘가 몇 번째 거인지가 지금 i에 대한 거니까 커런트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다 그냥 싹 다 돌면서 액티브 빼고 i 값이 같네? 그럼 넌 액티브 넣고 넌 액티브 빼고. 자, 그래서 요 반복문 안에서의 인덱스와 미리 준비해둔 현재 버튼의 인덱스가 같다면 액티브란 클래스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액티브를 리무브 시키고. 자, 그럼 이제 버튼 눌렀을 때 클래스가 옮겨 다니는 거죠. 자, 얘네들을 보면 이제 클릭했을 때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옮겨 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내가 클릭했다라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하나 준비해 놓고 자바스크립트로 이 클래스가 옮겨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강사님 그러면 톡을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점 톡을 한 다음에 액티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토글의 의미는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라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은 싹 다 반복되면서 있네? 빼. 없네? 넣어. 없네? 넣어. 없네? 넣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싹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일이 조금 번거로워도 반복 돌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아래쪽에 div에 탭 페이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자, 이 탭 페이지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일단 액티브 클래스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탭 페이지를, 자, 여기 지금 액티브 클래스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액티브라는 게 들어있을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반복 돌면서 요 4개한테 액티브를 다 빼버리는 거죠.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아까 href 속성과 가져왔었잖아요. 이게 샵으로 시작되는 id 값이었어요. 자,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면서 아까 이 href가 샵 뉴욕 뭐 이렇게 다른 태그의 id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얘를 사용해서 쿼리 셀렉터를 해요. 그러면 그때그때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링크를 클릭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한테 액티브를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는요. A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A 태그 안에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자, 그럼 HTML만 놓고 보면 요거 클릭하면은 네이버로 가겠네요. 자, 이미지 파일은 img 폴더 안에 1, 2, 3 이렇게 미리 넣어드렸어요.
자, 그럼 내가 배너로 쓰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배열로 준비하고요.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이동시킬 웹페이지 주소도 배열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한 번씩 얘네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를 적용하고, 이거를 계속 뺑뺑이 돌리면 배너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1번 이미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 맨 첫 번째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항목을 출력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출력하고 있는 항목의 번호를 변수에다 넣습니다. 얘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면 다음엔 얘겠죠. 그 다음 또 플러스 플러스 시키면 다음엔 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죠. 자, 일단은 이미지가 배너 img예요. 그래서 배너 img를 가져와서 src 속성을 img 리스트에서 current index 번째를 넣어줘라. 마찬가지로 배너 링크를 가져와서 href 속성을 url 리스트에서 current index 번째를 넣어줘라. 그럼 다 0번째니까 얘랑 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1 증가해요. 그 다음 1이 되니까 이 코드가 또 돌면은 얘랑 얘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증가해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얘가 또 실행되면은 이거랑 요거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 증가해요. 그럼 이제 인덱스가 넘어갔죠. 이 부분으로 검사하는 거야. 인덱스 번호가 이미지의 길이 3이죠. 자, 요거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러니까 얘가 3 이상이 된다면 인덱스는 0, 1, 2밖에 없으니까 0부터 다시 시작해라. 이 루틴을 set 인터벌로 걸어서 1초마다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죠. 어떤 변수가 이렇게 일씩 증가하다가 최대치까지 도달했을 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일씩 변수를 증가시킨 다음에 이 변수를요, 최대치 길이죠. 지금 배열의 길이 3이죠. 이 맥시멈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범위는 0하고 1이에요. 그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0, 1, 2죠. 4로 나눴을 때는 0, 1, 2, 3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0부터 그 값보다 1 작을 때까지 안에서 뺑뺑이 돌아요, 계속. 이 특성을 응용하면은 지금 이 처리는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커런트 인덱스 1 증가시킨 다음에 길이로 나눈 나머지를 취해요. 그러면 길이가 3이었고요. 얘가 0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 0 더하기 1에 3. 이게 1이니까 결과값은 1이 돼요. 자, 그럼 다시 1 더하기 1에 대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럼 2로 나눈 나머지가 되니까 2가 돼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1에 대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3을 3으로 나눴으니까 딱 떨어지죠. 그럼 0이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죠. 그럼 0 더하기 1에 대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 1로 돌아가는 거죠. 최대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면서 1씩 증가시키면은 숫자가 뺑뺑이 돕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는 로직이냐면은 왜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을 때 방향키 아래로 틱틱틱 내리면 이렇게 선택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면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갈 때.
이럴 때 쓰던 계산식이에요. 자, 당연히 set 인터벌에 콜백 걸었으니까 요 콜백은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되겠죠. 자, 요번 퀴즈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아마 양이 좀 많죠? 이제는 예제양이 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평소보다 시간 조금 더 잡을게요. 자, 교환을 다시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중에 마우스 관련 이벤트들 쭉 정리했는데, 여기서 드래그 드롭은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서 예제 제시 안 했고요. 키보드 관련된 거는 한 번씩 다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폼 요소 관련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폼 태그 관련된 이벤트들도 이제 따로 한 단원으로 나와야 될 분량들이에요. 얘네들은 사용되는 케이스 패턴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입력값을 검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폼 요소 관련은 20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라서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브라우저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리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스크롤,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스크롤, 뭐 이런 자주 보는 애들만 좀 정리를 했었고요. 트랜지션 관련 이벤트들은 왜 CSS에 보면은 그 스타일 시트 트랜지션 있죠. 걔네하고 연계돼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활용도도 그렇게 쓰는 일반적인 웹에서 그렇게 잘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서 얘네들은 따로 정리를 안 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제어하기 교환, 요거 한번 체킹해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요거 잊어먹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HTML 제어하기 연습 문제 3문제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3일차죠? 3일차죠? 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셋 속성 활용하기 탭 페이지 예제까지가 이제 내일치 진도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깐 요번 교시 연습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5일차 진도를 이따 3교시 때 조금 건드릴 거예요. 2달 동안 한 하루 정도씩 늦춰 진행하다 갑자기 빨리 나가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여기는 일부러 좀 전체적으로 좀 러프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뒷부분에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될 거예요. 자, 요거 연습 문제 3개. 시간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자, 문제당 5분씩 생각했는데 5분은 솔직히 너무한 것 같고 5분 플러스 알파에서 3문제 20분. 그러면은 8시 40분까지 생각해 보시고 10분 더 썼다. 8시 50분까지 생각하시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풀이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연어릴 10분초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래요. 그리고 연도는 4자리 숫자, 그리고 월, 일, 시, 분초는 2자리 숫자여야 된대요. 매 초마다 화면에서 자동으로 갱신돼야 된대요. 자, 기본 HTML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출력될 태그 하나를 준비해야겠죠. H1 태그로, 화면이 안 보이나요? 자, 화면이 멈춰 있구나.
자, h1 태그의 id 속성으로 time이라고 하나 줄게요. 여기에 뭔가 출력을 할 건데, 자, 스크립트 태그 준비하고요. 일단 요구사항은 1초마다 뭔가 갱신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일단 set interval. 자, 1초를 의미하는 1000을 집어 넣으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함수가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현재 시각을 가져오면 돼요. 자, 시각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데이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연어를 시문초로 뽑아보죠. date.getPurier mm은 date.getMonth. 근데 월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1 더해줘야 되죠. dd는 date.getDate. 시간은 date.getHours. 분은 date.getMinutes. 초는 date.getSeconds. 자, 그냥 다짜고짜 요것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document.querySelector 샵 time에다가 inner html이라고 넣으면서 여기서 이제 준비한 변수들 쭉 연결해서 출력해주면 돼요. 자, 연, 월, 일, 한 칸 띄고, 시, 분, 초.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문제 요구사항을 한 가지를 충족이 안 돼요. 자, 2023년 10월 24일 21시 9분 9초, 10초. 한 자리인 경우는 앞에 공을 붙이라고 했는데 공이 안 붙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연도는 어차피 네 자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튜닝을 좀 해줘야 돼요. 자, 3학년선자로 갈까요? mm에 대해서 mm이 10보다 작다면 문자열 0 더하기 mm. 그렇지 않으면 그냥 mm. 자, 요거를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 다 넣어줘요. dd, h, mi, ss. 자, 그럼 이제 문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대로 완성이 되죠. 자, 요 3학년 선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if mm이 10보다 작다면 mm은 0 더하기 mm. else일 때 뭐 할 필요 없죠. 자, 위에 같이 3학년 선자로 하셔도 되고 아래처럼 이렇게 조건문으로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예제였습니다.
어디 봅시다. 자, 첫 번째 파일 코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html 자, 다음 문제는 온오프 상태의 버튼이 누를 때마다 그 온오프의 상태가 변경되도록 지금 색깔이 바뀌는 거죠. CSS를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래요. 자, 그럼 일단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push btn이라고 만들고, 이거를 클래스 방식으로 적용해도 되고 CSS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하고 테두리까지 다 바뀌거든요. 아, 테두리는 안 바뀌네요.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이 이제 같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그 클래스 단위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두 개를 다 해도 되고요. 자, 클래스 일단 btn 하고요. 오프 두 개의 클래스를 적용해 줄게요. 자, 스타일에서 btn이라는 클래스를 적용할게요. 버튼의 기본 특성, 변하지 않는 기본 특성. 자, 일단 테두리는 1픽셀의 직선의 검은색, 패딩은 상하 5픽셀, 좌우 10픽셀,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자, 그 다음에 온오프에 따라 다르게 지정될 특성. 자, 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온 같은 경우는 배경 색상이 노란색이었고요. 글자 색상은 빨강색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오프 같은 경우는 배경 색상을 회색으로 줬고요.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줬어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오프라고 하는 클래스랑 btn이라는 클래스 두 개가 적용돼 있죠. 자, 이 상태인 건데,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오프만 온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로 갑시다. document.querySelector 샵 push btn. 자, const push btn은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담고요. push btn.add event listener.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2점 커런트 타겟한테 톡을 온 그리고 오프. CSS 클래스 이름은 여러 개를 동시에 지정할 때 띄어쓰기로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아, 프로퍼티 하나 빠졌네요. 클래스 리스트 점 토글. 아, 이 클래스 리스트 함수에 동시에 두 개를 못 준대요. 자, 지금 콘솔 출력 로그 메시지 봤더니, 그럼 이렇게 온오프를 하나씩 처리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눌렀다, 껐다 켰다가 되죠.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배열로 한번 줘볼게요. 저도 맨날 제가 쓰는 방법만 알고 있어서 안 먹네요, 배열도.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갈게요. 자, HTML 태그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서 처리할 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push bt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 번만 쓰고 있죠. 한 번만 쓸 때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마우스 오버 이벤트도 같이 넣었다. 이런 식으로요. 자, document.query selector는 전체 HTML 코드를 다 훑어보면서 내가 지정한 ID 값이 나오는 항목을 찾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한 번 HTML 코드를 뒤져서 결과를 담아놓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이렇게 변수 만드는 거 귀찮다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드가 한번 실행되면서 웹브라우저가 전체 HTML 한번 뒤지고요. 여기가 또 실행되면서 또 전체 기능을 한번 또 뒤지고요. 두 번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이지의 실행 속도가 훨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 selector로 만든 거를 두 번 이상, 세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상 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담고 시작하세요. 구별하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무조건 객체 변수 만드세요. 자, 한 가지 뭐 더 여기에다가 추임새를 좀 넣어보면, 자, 이렇게 버튼이 온오프가 되긴 하는데 CSS로 버튼을 잘못 건드리면 눌렀을 때 효과가 전혀 안 나요. 지금 보면은 버튼이 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btn의 액티브가 뭐였죠? 마우스로 누르고 있을 때였죠. 트랜스폼. 스케일 아니고 스큐도 아니고 트랜슬레이트 Y에다가 1 정도.
제가 좀 속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단위를 줘야 되는구나. 1픽셀. 자, 그럼 이제 누를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살짝 움직여요. 누를 때. 1픽셀 정도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약간의 입체감을 주고 싶으면은 스케일 0.9, 0.9. 그러면 가로 세로가 마우스가 눌러졌을 때 90%로 잠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너무 9도 너무 크네요. 0.9. 자, 눌러졌다라는 효과가 좀 나죠. 마지막으로 BTN의 트랜지션. 트랜스폼 속성에 대해서 0.3초 동안. 이건 0.3초도 기네요. 0.1초. 자, 그럼 이제 눌러지는 느낌이 확연히 나죠. 만약에 여기를 올로 바꾸면 이게 더 안 돼? 이 색깔 바뀌는 것도 0.1초의 그 타이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퍼블리싱 단계에서의 자바스크립트인데, 요 단계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사실 CSS가 다 해먹고 자바스크립트는 숟가락 하나 착 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CSS보다는 자바스크립트 비중이 좀 더 커요. 자, 이 코드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출력이 되는데, 이제 보면은 뭐 자릿수 맞춘 건 없어요. 자, 일단은 이게 오늘 날짜예요. 오늘까지의 범위. 자, 오늘 날짜고요. 과거의 N일 전부터 하루 전, 7일 전, 15일 전, 30일 전, 60일 전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날짜 계산 방법은 분명히 배웠는데 갑자기 딱 이거 보니까 먹먹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UI 자체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UI인 거는 아시죠? 자, 일단은 날짜를 출력할 부분을 만듭시다. 자, div h 원택으로 갈게요. 스판 id는 스타트 데이트. 부터 스판 id는 end date. 여기에 이제 날짜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화면상에는 버튼을 5개 놔줘야 되죠? 버튼, 타입, 버튼. 자, 요거는 이제 풀이 1이에요. btn 1이라고 해보죠. 2, 7, 15, 30, 60. 1, 7, 15, 30, 60. 자, 제일 하드코어 방법은 버튼 5개 이벤트를 각각 설정하는 거예요. 도큐멘트 점. 자, 이거는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btn 1에 대해서 add event listener 클릭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const date는 new date라고 만들고 sdate, 그 다음에 enddate는 newdate라고 만들고요. enddate는 항상 오늘 날짜가 출력하면 되니까 enddate는 이걸로 끝나요. 근데 sdate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만큼 빼줘야 되죠. 그래서 const dd는 sdate.getDate 그 다음에 sdate.setDate는 dd 빼기 1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결과를 얘네 둘한테 각자 출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sdate 점 inner html에 sdate 점 get full year 플러스 빼기 플러스 sdate 점 get month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기호 넣어주고 sdate.getDate 라고 하면 일단 하나가 출력이 되고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enddate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코드는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좀. 자, 1일 누르면 이제 버튼, 이렇게 1일이란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맞게끔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7일 전을 하려면은 지금 요 코드면은 이거 그대로 한번 복사한 다음에 여기 계산되는 것도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짜는 건 되게 안 좋은 코드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재탕할 수 있겠느냐. 자, 코드를 복사해서 쓸 때 보면은 이 전체 코드에서 계산되는 값만 바뀌어요. 그쵸? 빼기 60이라고 하면 알아서 단위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코드를 내가 2번 이상 다시 쓸 것 같다라고 싶으면 생각이 되면 무조건 함수로 묶으세요.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값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는 파라미터 처리하시면 돼요. 이 코드를 묶고요. 함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그냥 펑션으로 가셔도 되고 화살표 함수로 정의하셔도 돼요. 파라미터를 하나 정의할게요. 자, 이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setTerm 함수를 호출하면서 1이라고 주면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날을 빼겠죠. 1이라는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돼서 여기서 빼겠죠. 자, 그럼 잘 동작하네요. 그럼 이제 얘를 복사해서 버튼 2는 7일. 자, 화살표 함수인데 지금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짜줘도 될 거예요. 그쵸? two, three, four, five. 3, 4, 5. 여기에서 7, 15, 30, 60. 자, 이렇게 짜면은 1일, 7일, 15일, 30일, 60일. 자, 근데 이것도 만들다 보니까 비슷한 코드가 좀 많네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고 하면 70점. 제 기준으로. 자, 요건 주석으로 막았고요. 자, 클래스로 바꾸고요. 전부 다 bt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클래스니까.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올 점 btn 이라고 하면 한 번에 되죠. for each 그러면은 v.add event listener 클릭이 발생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setTe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setTerm 함수에 며칠을 뺄지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그 값들은 버튼마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텀은 1. 변수값을 여기다 숨기는 거예요. 태그마다 뭐가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면은 그냥 그 값들을 태그 안에다가 숨겨놓고 한꺼번에 처리하세요. 자, 그럼 이제 버튼이 눌러졌을 때마다 const days는 텀은 2. current target dataset term이 되겠죠. 자, 요거 일단 콘솔로만 출력해 봅시다. 웹브라우저로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중요한 거 하나는요. 중간중간에 변수값 만드는 거를 부지런히 콘솔로 출력을 해야 돼요. 값을 내가 계속 눈으로 봐가면서 해야지 상상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는 그 정도 레벨이 안 돼요. 작은 변수 하나라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열게요.
그러면 1, 7. 자, HTML 태그 숨겨져 있는 값이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얘한테 데이터 타입을 찍어보죠. 스트링. 스트링은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로 바꿔야죠. 숫자로 바꾼 함수 parse int 처리하면은 출력되는 값은 넘버. 자, 그럼 이제 요 parse int 된 텀을 setTerm 함수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아니면은 아예 가져올 때부터 parse int 처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건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중복되는 코드는 거의 없죠. 그럼 이제 훌륭하게 동작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면서 또 조심하셔야 될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점을 뺐어요. 셀렉터 지정할 때 점을 뺐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뭔가 잘못되면은 그냥 다 때려쳐요. 나 안 해 하고 다 때려쳐요. 그러면 왜 눌러도 아무것도 동작 안 합니까? 라는 일이 제일 커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은요,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은 일단 처리 방법이 보여요. 얘는 안 나오네. 아, 이걸 반복을 돌려서 그렇구나. 자, 뭐 이런데 오타가 하나 났다고 칩시다. 데이터셋이라고 써야 되는데 데이트셋. 좀 실수하기, 일반적으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오타들이 많아요, 되게. 자, 그러면 그냥 실행하면은 나 안 해 하고 그냥 때려친다고요, 얘가. 이때 개발자 도구를 딱 열면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이렇게 X 표시로 문제 표시가 돼요. 여기 이렇게 내가 작성한 코드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나와요. 이게 지금 7번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면은 혹은 콘솔을 열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에러가 난 라인 수가 표시돼요. 47번째 줄에서 에러 난 거래요. 클릭하면 거기가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자,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여기 47라인이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텀이라는 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undefined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다시 코드를 보면은 텀이라는 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이 텀을 읽으려고 한 객체가 undefined라는 거죠. 그러니까 텀을 만들려고 한 객체가 undefined, 요게 undefined,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 오타가 있겠구나죠. 데이트셋이라고 하는 객체는 없기 때문에 얘는 undefined고요. undefined에 대한 속성에 접근했으니까 에러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겪는 오타들은 자, 뭔가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요 에러 메시지 캡처 내지는 에러 메시지 이렇게 복사해서 정리. 그 다음에 에러가 난 코드 거기 한 줄만 하지 말고 근처. 그리고 이게 에러가 왜 났는지 에러 난 위치를 이렇게 체크해서 에러가 왜 났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식의 오답 노트를 꾸준히 만드시면은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 많이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발자의 실력은 코드 짜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에요. 소스 코드 구글에서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제가 소개해드린 코드보다 더 좋은 코드 구글에 많아요. 근데 구글링에서 나온 코드를 내가 작업하던 페이지에 딱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진짜 의도한 대로 100%다 동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분명히 에러 수십 개가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진짜 이거 오답 노트 만드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하시는 분이 보통 30명 정원에서 5명이 안 넘어요. 근데 종강 때쯤 가면 진짜 실력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숙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닌데요. 진짜 하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때도 이 얘기 레파토리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제가 아까 에러 메시지 복사했었거든요. 붙여놓고 구글링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지들 블로그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 놓는 애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코딩하는 애들이 블로그 만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이 블로그를 보통 기술 면접 때 보거든요. 깃허브하고 블로그 이 두 가지가 이제 면접 볼 때 그 개발자 포트폴리오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준치. 왜냐면 이 사람이 공부한 과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접할 때 제시하려고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지가 보려고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못 외우니까. 뭐 요즘은 노션 같은 거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개발자들은 블로깅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광고 달아서 수익이 생기면은 덤이고. 근데 광고 솔직히 비추해요. 해봤더니 30일 동안 히트수 하나 나오더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드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연습 문제까지 푸니까 시간 적당하게 딱 되네요. 자, 문제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아까, 아니구나. 다음 단원 파일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 파일은 이제 내일 배포할게요. 다음 단원 파일을.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